저의 연구는 1900년대부터 1940년대의 한국에 있어서 여성의 몸 가꾸기에 대한 담론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9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몸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성에 대한 몸이 처음에 바뀔 때만 해도 이 1900년대라는 사회적인 배경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 제국들의 어떤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좀 더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도 역시 좀 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1920년대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제 그냥 건강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몸이 아름다운 몸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런 문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인이다 또는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신여성들이라든지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인물들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어떤 점이 아름답고 어떤 점은 미운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광수 같은 사람은 몸의 균형이 잘 맞고 또 얼굴이 어느 정도 크기여야 하고 눈, 코, 입이 어떤 배치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글로 쓰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좀 노골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사들한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여성들의 몸을 평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몸을 가꾸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30년대는 그것이 이제 좀 더 본격화되어서요. 이제 성형수술도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때는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쌍꺼풀 수술이나 융기술이라고 하는 코를 높이는 수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주로 일본 같은 데 가서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되고 했습니다. 즉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가꾸게 되고, 그래서 여성의 몸이 소비의 대상이자 소비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30년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0년대의 경우는요, 그 전시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전쟁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이나 남성들 모두의 몸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즉 남성들의 경우는 조선인들을 어떻게든 전장에 보내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남성한테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요. 이제는 소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 뭔가 어머니로서, 즉 국민들을 낳는 어떤 모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출산율 이런 문제나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계속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모성성으로